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읽는 매일 아침 1분 철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 베이컨과 마키아벨리까지 16명의 사상가들이 전하는 지혜의 정수. 파트 1. 세계의 발견. 챕터 1. 콜럼버스. 포부. 문맹이었던 콜럼버스는 25세에 포르투갈어와 카스티아어, 라틴어 등 3가지 언어를 공부했다. 그는 야심가였으며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런 그의 성향은 위대한 구상을 계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그 구상이란 서쪽으로 항해해 동방의 인도와 중국을 탐험하고 해상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는 동방의 부유함을 동경했으며 더불어 구세주의 이름조차 모르는 바다 건너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스스로 남달리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포부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 고집. 콜럼버스는 처음 포르투갈의 국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스페인으로 이주한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에게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고 무려 6년이란 세월 동안 확답을 듣지 못했다. 당시 스페인 왕실 재무 담당관이었던 루이스 데 산탈겔이 이사벨 1세에게 강력히 간언했다. 분명 이 항해가 여왕님께 엄청난 영광과 재산을 안겨드릴 겁니다. 1492년 4월 스페인 왕실은 마침내 콜럼버스의 계획을 허락했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출항. 콜럼버스가 구상한 항해 계획에 소요된 경비는 총 200만 마라베디에 이르렀다. 1492년 8월 3일 여명이 밝아오는 시각 콜럼버스는 선박을 이끌고 팔로스 항구를 떠났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카나리아 제도에 이르렀을 때 핀타오의 바닥에 물이 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배의 수리를 위해 잠시 시간을 지체했지만 다시 라골레타 항구를 떠나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다. 이렇게 콜럼버스는 갖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바다에 나갈 수 없다. 책략. 대서양을 횡단할 때 콜럼버스는 실제 가야 할 거리보다 여정을 조금 짧게 계산했다. 항해가 지나치게 길면 선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런 결정은 좀 더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리란 심리적 기대 효과를 발휘했으며 경쟁 상대들에게 진짜 항해 거리를 숨길 수도 있었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책략이 필요하다. 상륙. 오랜 항해로 불안해진 선원들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콜럼버스는 결단을 내린 듯 모든 선원을 모아놓고 말했다. 3일 안에 육지를 보지 못하면 귀양하겠소. 이틀 후 섬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인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구세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섬을 산살바도르, 구세주라는 뜻라 명명했다. 그들은 스페인 이사벨 1세의 이름으로 그곳을 점령했다. 순박하고 우호적이었던 원주민들은 벌거벗은 채 한쪽에서 이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용기. 세계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희망의 대륙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지독한 풍랑이 닥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격. 스페인으로 돌아온 콜럼버스는 열렬한 환영과 함께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축하 파티에서 어떤 이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대놓고 그를 비웃었다고 한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누구든 대서양을 건너면 대륙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원. 콜럼버스는 달걀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똑바로 세워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달걀을 세울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보던 콜럼버스는 달걀의 뾰족한 부분을 살짝 두드려 깬 다음 탁자 위에 바로 세우고는 말했다. 보시오. 이건 매우 간단한 일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한 뒤라면 말이요. 세상의 조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누명. 얼마 뒤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의 명을 받들어 서쪽으로 두 번째 항해를 떠났다. 신대륙에 이른 그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을 맞닥뜨렸다. 그 무렵 콜럼버스는 헐뜯는 주변의 말에 넘어간 이사벨 1세가 새로운 감독관을 파견했다. 새 감독관은 콜럼버스에게 채울 족쇄와 수갑을 들고 신대륙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콜럼버스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어느 소인배가 이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훗날 콜럼버스는 이 족쇄와 수갑을 자기 작업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뒀다. 그는 변덕스러운 통치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족쇄와 수갑을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 죽음. 콜럼버스는 직접 유언을 작성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콜럼버스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 두 아들과 동생 그리고 지인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콜럼버스의 장례에는 어떤 성직자나 중요한 인물도 참석하지 않았다. 스페인 왕실 역시 궁정사에 그의 장례에 관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발견이 홀대를 받던 시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냈는지 알지 못했다. 실제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발견한 큰 섬들이 중국의 어느 섬과 또 다른 대륙이라 확신했다. 그는 또 다른 대륙이 얼마나 큰지, 그 대륙과 아시아 사이에 어떤 대양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이룬 전임 미답의 성공은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으며 발견과 모험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켰다.